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깨끗하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BMW 썩차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리뷰까지는 아니고 감상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요. 이 차는 2013년식 F바디 전기형 모델이고 외판 뺐다고 문제없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닥신TV를 봤다면 가성비 520D를 샀어야겠지만 이 모델은 아쉽게도 528i X드라이브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3년 하반기에 페이스 리부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 모델은 2013년 3월식이라서 첫 번째 차주분이 이거를 아마도 알고서는 구매하셨겠지만 어쨌든 구입하자마자 출고하자마자 구형 모델이 된 비운의 모델이긴 한데요. 덕분에 주행거리가 6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감가를 제대로 쳐맞았죠. 자동차 가격만 놓고 보면 2,200만원인데 거기에 세금이랑 제가 잘 몰라가지고 케이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6개월 보증을 들었는데 그 보증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2,500만원의 인수를 받았어요. 케이카에서 구매하시면 3일 동안 타보고 결정할 수 있는 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금요일날 이거를 받으시면은 중간에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총 4일을 사용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개꿀이고요. 그 중에 하루는 공임나라 가서 점검을 받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인수를 받자마자 바로 공임나라로 향했습니다. BMW는 누유가 항상 문제인데 특별히 누유는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건조해 보이더라고요. 그 점은 좋았는데 좀 녹이 슬어있는 게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좀 방치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하긴 연식에 비해 키로수가 워낙 짧아서 아무래도 이걸 자주 운행했던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또 장거리 한번 뛰는 게 국룰이라 그래가지고 괜히 안성 스타필드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가서 아들 혼자 케어하다가 개 털리긴 했습니다. 도훈이가 정말 잘하는구나. 아무튼 홈서비스 기간 동안 200km 넘게 타봤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날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차를 왜 샀느냐? 저희 집에 사실은 지금 차가 2대가 있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소렌토랑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가 이렇게 2대가 있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카시트를 2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수석에는 에어백 때문에 위험해서 카시트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뒷좌석에 2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와이프가 뒷좌석에 앉으려면 그 가운데 껴서 앉든지 아니면 애들이 울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 아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계속 울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3열을 탈 수 있는 차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후보군을 추리니까 기아 카니발, 도요타 시에나 그리고 쉐보레 트래버스 총 3종을 놓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9인승으로 사서 사업자로 밀어 넣으면은 부가세도 한 450만원 환급이 되고 이것저것 하면은 9인승 풀옵션을 사도 제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그 구매 금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더라고요. 세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세금 넣고 하면은 거의 한 7천만원 가까이 되고 쉐보레 트래버스도 한 6,500 정도 되기 때문에 3,500짜리 기아 카니발이랑은 너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아 카니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승도 해보고 왔는데요. 자, 지금 기아 카니발 4세대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튜브 리뷰에서 엄청 호평한 것 치고는 지금까지는 승차감이 그렇게 승차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3열 의자도 상당히 편하고 경제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모로 카니발이 답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카니발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제가 주로 카니발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고객들 만날 때도 그렇고 잠깐 마실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 골프장 갈 때도 그렇고 그 큰 차를 게다가 제가 가솔린 사가지고 연비도 별로 좋지도 않은 거를 주차 타고 못 들어간 데도 많고 타고 다닐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원래 제가 시에나 사려고 했으니까 한 7천만원 가까이 지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카니발 사면은 3,500까지 이게 떨어지니까 한 돈 3천만원 아낀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차를 한 대 그냥 내가 평소에 타고 다닐 걸 사자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평소에 보던 닥신TV에서 워낙 요 BMW 5 시리즈가 가성비가 좋다고 가성비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중고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낀 돈으로 이걸 사가지고 당분간 차 세대를 굴리자. 카니발을 패밀리카, 와이프 차는 그랜저, 제 차는 5 시리즈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차 세대를 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 유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계속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좀 커가지고 카시트를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5 시리즈랑 카니발을 팔고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SUV 볼보 XC90을
뭐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그때 봐가지고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이제 차를 2대로 나중에는 이제 합치려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 시리즈를 어디 뭐 고객들 만날 때라든지 동네 마실 다닐 때 그럴 용도로, 혹은 뭐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상당히 정숙하죠. 제가 차를 3대를 운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6기통 CK6 엔진은 포기했고요. 자동차세가 너무 무서워서 2000cc 터보 엔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그거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제가 이거 한 지금 300km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래 이제 SUV를 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단을 몰면은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데, 제가 지금까지 몰아봤던 세단들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도 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몸으로 뭔가 꿀러덩하고 느껴지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전에 타고 다니는 소렌토는 물론 이제 디젤이고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걔는 이제 저단에서 단 올라갈 때 그냥 굴러가고 그냥 온몸으로 그게 체감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단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그렇고 그 기어가 변경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게 13년도니까 거의 10년 된 차인데 이 정도로 부드럽게 변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4륜이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연비가 한 7.5리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지금 고급유 세팅이잖아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많이 운행할 차는 아니라서 연비 안 좋긴 하지만은 그냥 동네 마실 정도 다닐 거니까 가끔 골프 라운딩 하러 갈 때만 장거리 뛸 거라서 연비 안 좋은 거는 좀 감안하고 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륜이다 보니까 뒷좌석 그 가운데에 그 드라이브 샤프트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움푹하고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뒤 공간도 사실 이 그랜저나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사실은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 차는 저랑 와이프 둘이 타고 다닐 때만 혹은 저 혼자 탈 때만 쓸 거라서 뒷좌석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그냥 무시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내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1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고, 이게 13년식 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존재하면서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디스플레이 화질 및 인터페이스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대신 내비는 진짜 쓰레기던데, 그리고 또 당연하지만 카플레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는 이제 손잡이 버튼이 없어가지고 키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컵홀더도 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그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하긴 합니다. 왜 닥신TV에서 이보다 더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도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요즘 G바디들은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다음에 차를 합칠 때 원래는 볼보 XC90을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비머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또 중고차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고를 때 고려했던 것들 말씀드리자면은, 대체로 닥신TV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첫 번째로 닥신TV에서는 엔카를 권했지만 저는 그분보다 더 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K카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뒤탈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K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판 뼈다구, 그러니까 뭐 안에 차체 프레임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 확인해서 무사고인 차량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 보험 처리가 3건 있었는데 가격대를 보면은 한 건당 150만원 정도라서 아마 범퍼 정도 간 게 아닐까 추정이 돼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인 소유 차량을 원했었는데, 소유자 변경이 한 건 있었지만 이건 K카가 매입한 거라고 봐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라서 이건 합격이었고요. 원래 예산은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2천 내로 끊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한 예산에 맞는 매물이 좀처럼 없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 차량을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혹시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고, 요거 중고차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차를 한 대 추가하면서 더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따져보자면 1년에 보험료가 한 9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금액의 보험료를 내본 적이 없는데, 자차가 굉장히 센 걸 봐서는 아마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고를 좀 많이 낸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1년에 10,000km를 안 탈 예정이라서 나중에 한 15만원 정도는 환급받을 것 같아서 1년에 보험료가 한 85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제가 아파트에 차를 한 대 등록을 하니까 주차비를 한 달에 2만원씩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 24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이게 2000cc고 연식이 9년
9년, 10년 됐으니까 3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뭐 주유비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산 게 카니발 9인승 3500cc라서 연비가 이놈이나 그놈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몸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분신술을 써가지고 차를 두 대를 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안 타면 그거 타고 그거 안 타면 이거 타는 거라서 어차피 뭐 주유비는 추가로 나가는 게 없다. 증분 비용으로 보면은 제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도 제가 그 키로수 단위로 교환한다고 치면은 이거 안 타면 그거 타고 그거 안 타면 이거 타는 거라서 어차피 증분되는 비용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추가되는 셈인데 뭐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뭐 저처럼 이 차나 아니면 다른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본 영상이 뭐 조금이라도 힌트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